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은 다음 주 중반에야 평년 기온이 회복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중구는 부산의 경제와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최진봉 중구청장에게 올해 구정 방향과 원도심 회복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18일 늦은 밤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기관을 대상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5년 부산 지역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차례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구는 많은 관광지와 명소로 역동적인 도시지만 반면 인구 감소와 원도심 쇠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최진봉 중구청장은 북항 재개발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 부산 국제영화제의 중심지 비프광장이 있고 용두산 공원으로 유명한 곳, 바로 부산 경제문화의 거점 중구입니다. 중구가 경제 중심지로 번화가를 이룬 데에는 부산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각종 해운회사 등 주요 기업들이 몰리면서 중구는 전국에서 이름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는 북한 재개발의 배후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원도심 중심구로 북한과 연계한 도시 개발에 구정 역량을 총집결하려고 합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 개발 사업을 전담하고 북한과 연계 개발을 컨트롤하면서 북한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 역시 원도심의 쇠퇴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당장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과 인구 감소 문제, 여기서 파생한 빈집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시급한 상황. 중구는 첫째 아이부터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원 등 차별화된 복지와 교육 사업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처럼 빈집을 관리해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빈집뱅크도 본격화됩니다. 어린이 시설과 ESG 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친환경 노인 일자리도 창출합니다. 빈집을 관광형 스테이지 공간으로 구축하는 3만디 빌리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부터 착실히 준비해온 빈집뱅크 사업도 드디어 올해 본격화합니다.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아왔던 삼복도로 고도 제한 전면 해제 요구도 이어갑니다. 전면 해제가 아닌 이상 제한적 완화에 불과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우려 또한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가 가감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원도심 개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스스로 끊어내고 소멸의 이기 앞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꼭 달성할 수 있기를. 해양관광의 중심인 북항을 원도심과 연계해 미래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중구. 다양한 설계를 현실화하려는 중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날씨가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이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세한 부산 날씨 부산지방기상청 이상빈 예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보관님,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부산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원인이 무엇인가요? 부산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특히 부산 1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낮아짐과 동시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았습니다. 네, 추위도 추위지만 건조한 날씨에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황은 어떤가요?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 35% 이하의 상태, 그리고 건조경보는 실효습도 2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는데요. 19일 기준으로 부산 전 지역에서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실효습도는 5일 전부터 상대 습도의 경과 시간에 따른 가중치를 주어서 산출한 습도로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면서 낮을수록 더욱 건조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부산 지역은 실효습도가 낮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상대 습도가 낮아져서 대기가 더욱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이번 주 부산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내외,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6도 내외로 떨어지겠으며 다음 주 25일 화요일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유지하다가 26일 수요일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는 더욱 추워질 것 같은데요.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이상빈 예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일부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18일 10시 20분까지 시공사 등 9곳을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으로 건물 내 모든 CCTV 화면과 안전교육 자료, 인허가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다친 작업자와 유족 등 2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정해진 도면과 자재로 시공됐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도보수 부산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통합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초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추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3, 14일이 시작되는 만큼 이달 말에서 3월 초에는 최종 단일화 후보가 확정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단일화 일정에 이견을 보이는 보수 진영 예비 후보와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출마 여부를 밝히고 단일화 일정에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추위는 예비 후보 간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일부 참여 후보만으로 단일화를 추진해 공식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북항 재개발 등 지역 전략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정부가 지역 개발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구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 지반을 조성해 37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또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기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항만부지와 주변 지역을 통합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과 엄궁대교, 승학터널 등 대규모 개발 사업도 올해 순차적으로 착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에 대한 부산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19일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 이사장의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개사해 성희롱하고 자신이 알던 업체를 추천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시 감사에 따라 2022년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 이사장은 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당수 직원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일 오전 11시 40분쯤 부산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을 연결하는 갱웨이 옥상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갱웨이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접속반에서 발생했으며 접속반이 모두 타고
태양광 판넬 일부도 소실돼 소방서 추산 1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태양광 접속반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오는 27일 인증 선포식을 엽니다. 이날 행사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과 축하 공연으로 이뤄지며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작품 전시도 진행됩니다. 하계 시즌을 앞두고 에어부산의 국제선 일부 운행 편수가 줄어듭니다. 이는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고로 가용 항공기가 21대에서 20대로 줄어든 데 따른 조치입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에어부산, 부산 칭다오 등 일부 노선이 감편되고 주 7회 운항하던 인천 방콕 노선은 3월 9일부터 29일까지 운항이 중지될 예정입니다. 하계 시즌인 4월부터 부산 오사카 등 주 23회에서 21회, 부산 마스야마는 주 6회에서 3회로 줄고 부산 홍콩과 부산 비엔티아는 주 4회와 주 2회로 운항합니다. 또 인천에서 후쿠오카와 삿포로, 도쿄, 나트랑으로 출발하는 노선도 비수기 운항의 절반 정도로 줄고 인천 비엔티안 노선은 3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 운항하지 않습니다. 창녕 우포늪이 최근 열린 람사르 협약 상임위원회에서 습지도시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환경보호 프로그램으로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에 앞장서는 도시에 부여됩니다. 우포늪은 재인증으로 6년 동안 람사르 습지도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 등록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도내 구시군 선관위에서 이사장 선거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내 새마을금고 70곳에서 이사장을 뽑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는 20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92만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 296만 명에 이어 최근 10년 새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50만 456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과 중국, 미국, 필리핀 순이며 외국인 관광객은 다변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관광 브랜드 가치 상승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오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경남 학생선수단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쇼트트랙과 피겨, 스키 알파인, 아이스하키 모두 4개 종목에 33명의 학생 선수가 출전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칩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생 선수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스키 알파인 종목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 쇼트트랙과 스노보드에서 각각 금메달 1개씩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LG 헬로비전 마산방송이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 보도 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19일 제64회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보도 분야에서 LG 헬로비전 마산방송의 이 시국의 해외 출장, 일본으로 떠난 의령군 의원들 등 모두 4편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모두 93편의 후보자 가운데 보도 분야 4편, 정규 분야 2편, 특집 분야 2편 등 모두 8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마산방송의 보도에 대해 지역 현안을 깊게 들여다보며 공감과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겹쳐져서 더 큰 이슈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가 터지면서 지방의회 관련 제도까지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뿌듯했고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